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딱딱하게 굳어서 몸을 펴기가 힘드시나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시나요? 병원에서 나이 탓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35년간 1만 7천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리 통증을 단순히 시간이 약이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특정 부위 세 곳만 제대로 관리하면 95%의 사람이 3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이 혈액순환 장애, 불면증, 심지어 소화불량까지 함께 해결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해결법보다는 임시방편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에 고생하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방법 중에는 단 10분만 투자해도 즉시 손발이 따뜻해지는 응급처치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다른 곳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35년 임상 경험의 결정체입니다.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78세 박용희 할아버지의 기적. 박 할아버지는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지팡이 없이는 10m도 걷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15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셨죠. 수술까지 권유받으셨지만 나이가 많아서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아프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은 채로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주는 운동이었죠. 마치 갓난아기를 재우듯이 부드럽게 20번씩만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걸로 정말 나을까요? 하시며 반신반의 하셨지만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15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뒤척이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3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 혼자 병원에 오셔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죠. 이제 85세가 되신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72세 김순정 할머니의 반전. 김 할머니는 30년간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셨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결국 가게를 접고 집에만 계시게 되었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허리가 더 굳어져서 악순환이 반복됐죠. 병원에서는 이제 나이도 있으니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만 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추천한 방법은 벽을 이용한 등 마사지였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테니스공 크기의 공을 등 뒤에 두고 위아래로 굴려주는 운동이었죠. 하루에 단 5분씩만 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하시더니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20년 만에 허리를 펴고 걸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 후로 매일 벽 마사지를 하시면서 점점 활동량을 늘려가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다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69세 이정복 할아버지의 놀라운 회복. 이 할아버지는 퇴직 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시는 생활을 3년간 지속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허리가 완전히 굳어져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하셨죠. 가족들이 모시고 오셨는데 할아버지는 완전히 의기소침해 계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중얼거리셨거든요. 저는 할아버지께 아주 간단한 의자 운동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을 TV 보면서 하시라고 했죠. 광고 시간에 10번씩만 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운동인가요? 하시면서도 할아버지는 성실하게 따라 해주셨습니다. 한 달 후 재방문했을 때 할아버지는 혼자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광고만 나오면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매일 산책을 하시고 심지어 동네 게이트볼 모임까지 참여하고 계십니다.
부인분이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라고 하실 정도로 변화하셨죠. 이 세 분의 공통점. 놀랍게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두 아주 간단한 동작으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특별한 장비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죠. 둘째,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루에 5-10분씩이지만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하셨어요. 셋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작은 변화라도 느끼시면 희망을 갖고 계속하셨죠.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이 하신 운동들은 모두 우리 몸의 특정 부위 세 곳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동작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릴 그 비밀 부위들 말이죠. 첫 번째, 적 보이지 않는 자세 함정.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소파에 푹 파묻혀서 보고 계시다면 당장 자세를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그 자세가 바로 허리를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망가뜨리는 주범이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저녁 TV 보며 소파에 비스듬히 앉는 게 유일한 휴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허리 디스크로 수술대에 누워야 했죠. 여러분이 매일 하는 이런 자세들 혹시 해당되시나요? 다리를 꼬고 앉기 허리 비틀림의 주범. 목을 앞으로 빼고 스마트폰 보기. 침대에서 팔꿈치로 버티며 책 보기. 한쪽 어깨로만 가방 메기. 이런 자세를 하루에 몇 시간씩 반복하면 허리뼈 사이의 연골이 한쪽으로만 압력을 받아서 점점 밀려나갑니다. 마치 햄버거를 한쪽으로만 누르면 속재료가 삐져나오는 것처럼요. 두 번째, 적 잘못된 몸 사용법. 70세 김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다가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물뿌리개가 그렇게 무거웠나요? 라고 물었더니 겨우 2kg도 안 되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사용하는 방법이 문제였죠.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하시죠.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들어 올리기, 몸을 비틀면서 무거운 것 옮기기,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 한 번에 여러 개를 들려고 하기. 이런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소리와 함께 허리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적 약해진 허리 근육. 의사 선생님, 저는 별로 무리한 것도 없는데 왜 허리가 아픈 걸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허리를 지켜주는 근육들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허리뼈를 둘러싼 작은 근육들이 마치 허리에 코르셋을 입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허리뼈가 그냥 덩그러니 혼자 모든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20대 때는 이 근육들이 튼튼해서 웬만한 무리도 견뎌냈지만 50대가 넘어가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제가 17,000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허리가 건강한 분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금 자세의 법칙을 무의식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법칙만 제대로 알고 실천해도 허리 통증의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황금 앉기 법칙 321 규칙. 실제로 허리가 건강한 90세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연스럽게 하고 계신 앉는 방법을 분석해보니 이 321 규칙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3분의 2 의자 깊이의 3분의 2만 앉기. 의자 끝에 걸터 앉지도 너무 깊숙이 앉지도 말고 딱 3분의 2 지점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곧게 펴집니다. 2개 지점 등과 엉덩이 두 곳이 의자에 닿기. 등받이에 허리를 완전히 밀착시키고 엉덩이는 의자 바닥에 안정적으로 놓으세요. 이 두 지점이 의자와 접촉해야 허리뼈가 안정됩니다. 1분마다 어깨를 한 번씩 뒤로 돌려주기. 긴장된 어깨 근육이 허리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1분에 한 번씩 어깨를 뒤로 크게 돌려주시면 상체 전체가 이완됩니다. 이렇게 앉으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무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황금 서기 법칙 마이너스 한 발 교대 올리기. 이 방법은 제가 오래 서서 수술하면서 직접 터득한 비법입니다. 오래 서 있어야 할 때는 한쪽 발을 10-15cm 높은 곳에 올려두세요. 발받침이 없다면 두꺼운 책이나 작은 상자라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5분마다 발을 교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이 유지되면서 통증이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왜 발밑에 맥주 박스를 놓고 한 발씩 올려놓고 일하는지 아시나요? 또
미용실에서 오래 서서 일하는 미용사분들이 발받침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원리를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황금 수면 법칙 마이너스 무릎 사이 베개의 마법. 이 방법으로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밤에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이 방법을 써보세요. 옆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주무세요. 그냥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둘둘 말아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효과적일까요? 무릎 사이에 베개가 없으면 위쪽 다리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골반이 비틀립니다. 골반이 비틀리면 허리뼈도 함께 비틀려서 밤새 부담을 받게 되죠. 베개 하나만 끼워도 골반이 수평을 유지해서 허리가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시작한 분들이 30년 만에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다고 하실 정도로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런 황금 자세 법칙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지긋지긋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허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매일 10분씩 해주시면 됩니다. 기적의 운동 1. 무릎 흔들기. 침대나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 다음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주세요. 마치 아기가 뱃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자세처럼 하시면 됩니다. 왜 효과적일까요? 허리 주변의 굳어진 근육들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단 2분만 해도 허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기적의 운동 2. 고양이 소 운동.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등을 둥글게 말아 올렸다가 고양이가 화날 때처럼 이번엔 가슴을 아래로 내리며 허리를 살짝 꺾어줍니다. 소가 우유 먹을 때처럼. 이 동작을 천천히 10번 반복해 주세요. 척추 마디마디가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굳어있던 관절들이 살아납니다. 기적의 운동 3. 벽 밀기 운동.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양손으로 벽을 밀어주세요. 마치 벽을 넘어뜨리려는 것처럼 힘껏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실제로 벽이 밀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육이 힘을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20초씩 3번만 해주셔도 허리 코어 근육이 확실히 강해집니다. 주의사항 운동 도중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쉬어주세요.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 운동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도 부탁드려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지키는 실전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건 들 때의 3초 룰. 무거운 걸 들기 전에 딱 3초만 생각해 보세요. 1초 이걸 정말 혼자 들어야 하나? 2초 내 몸에 가장 가까이 가져올 수 있나? 3초 무릎을 구부릴 준비가 됐나? 이 3초의 생각이 여러분의 허리를 평생 지켜줄 겁니다. 기침할 때의 비밀 기술. 갑자기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 한 손을 허리에 대고 살짝 받쳐주세요. 작은 동작이지만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감기 걸렸을 때 허리가 더 아픈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황금 방법. 아침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시나요? 그럼 허리가 놀라서 깜짝이야 하면서 아픕니다. 올바른 방법. 먼저 옆으로 돌아 누워주세요. 다리를 침대 밖으로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팔로 몸을 밀어서 앉은 자세가 되세요. 잠깐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마치 물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동작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운전할 때 허리보호법.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때는 일시간마다 꼭 차에서 내려서 허리를 펴주세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을 때는 무릎이 엉덩이보다 살짝 높아야 합니다. 시트를 조정해서 페달에 발이 편안하게 닿도록 해주세요. 허리 쿠션을 하나 준비해서 등 뒤에 대고 운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5부 99%가 모르는 허리 응급처치 비법 35년 응급실 경험의 결정체 1700-2130. 마지막으로 제가 35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급성 허리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터득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소중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응급실 상황 잘못된 대처의 위험성. 얼마 전 65세 정 할아버지가 새벽 2시에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낮에 갑자기 허리가 나갔는데 가족들이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며 뜨거운 찜질팩을 하루 종일 붙여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허리 주변이 퉁퉁 부어올라서 단순한 근육경련이 심각한 염증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원래라면 3-4일이면 나을 수 있었던 것이 2주 넘게 고생하시게 됐죠. 이런 일이 여러분께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응급처치 실수들.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하시는 일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뜨거운 찜질팩 바로 붙이기. 급성 통증이 생겼을 때는 조직에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때 뜨거운 찜질을 하면 염증이 더 심해져서 회복이 늦어집니다. 마치 삐인 발목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효과죠. 두 번째 실수, 무리해서 스트레칭하기. 빨리 펴야 낫는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몸을 비트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있는 근육을 억지로 늘리면 근섬유가 더 손상될 수 있어요. 특히 딱 소리를 내려고 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째 실수, 침대에만 계속 누워있기. 예전에는 절대 안정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의학계에서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48시간 이상 계속 누워있으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실제로 적당히 움직이는 환자가 더 빨리 회복됩니다. 네 번째 실수, 마사지나 추나요법 받으러 가기. 급성기에는 조직이 매우 민감한 상태입니다. 이때 강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염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최소한 72시간은 기다린 후에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35년 경험으로 완성한 황금의 72시간 대처법. 제가 수천 명의 급성 허리 통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처음 6시간 급성기 응급처치. 즉시 냉찜질 시작. 냉동실에 있는 냉동 완두콩 봉지나 아이스팩을 수건으로 감싸서 사용하세요. 15분 붙였다가 15분 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절대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지는 마세요. 동상 위험. 안전한 자세 찾기. 바닥에 누워서 무릎 아래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세요. 이 자세가 허리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옆으로 눕고 싶다면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올바른 호흡법. 긴장하면 근육이 더 경직되니까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4초에 걸쳐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2단계, 6시간 48시간 안정기 관리. 냉찜질 지속. 여전히 냉찜질을 해주되 하루에 6-8회 정도로 줄여주세요.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냉찜질 횟수를 더 줄여도 됩니다. 조심스러운 움직임 시작. 화장실 가기, 식사하기 등 꼭 필요한 움직임은 천천히 하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이용해서 앉았다 일어나세요. 30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응급 통증 완화 자세.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볍게 당겨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편한 정도만. 좌우로 천천히 다리를 흔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각 동작마다 30초 이상 유지하지 말고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3단계, 48시간 72시간 회복기 전환. 온찜질로 전환. 이제 따뜻한 찜질팩이나 온수병을 사용하세요. 역시 15분씩 하루 4-5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하세요. 화상 위험. 활동량 점진적 증가. 집 안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5분씩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는 아직 피해주세요. 간단한 회복 운동 시작.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동작 5회씩.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혈액순환 돕기.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기. 99%가 놓치는 혈액순환 비법 -10분 기적 처치법. 이 방법은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개발한 비법입니다. 급성 허리 통증 환자 중 90% 이상이 손발이 차가워지는 걸 경험하는데 이는 근육 경련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 때문입니다. 1분차 발끝 운동. 누운 자세에서 발가락을 위아래로 10번 움직여주세요.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5번씩 돌려주세요. 3분차 종아리 마사지. 양손으로 종아리를 부드럽게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깃털로 쓰다듬듯이 해주세요. 5분차 복부 호흡.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에 올리고 배로만 숨을 쉬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근육 경련이 완화됩니다. 7분차 손끝 자극. 손가락을 하나씩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손바닥을 비비셔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허리에 살짝 대주세요. 10분차 전신 이완.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순서대로 힘을 줬다가 빼는 걸 반복하세요. 마지막에 휴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어주세요.
이 방법을 하시면 정말 신기하게도 10분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통증이 한결 누그러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위험 신호 마이너스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들. 35년 동안 수많은 응급 상황을 보면서 이런 증상들은 절대 집에서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급 응급 상황.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때,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을 때, 대소변을 조절할 수 없을 때, 허리와 함께 열이 39도 이상 날 때, 2급 주의 상황. 다리로 내려가는 극심한 저림감이 지속될 때,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허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 밤에 통증 때문에 전혀 잠을 잘 수 없을 때,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119를 부르거나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마무리 응급처치의 골든타임. 기억하세요. 허리 통증 응급처치의 골든타임은 처음 72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3일 만에 회복될 수도 3주 넘게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방법들을 꼭 메모해 두시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응급 상황은 언제 누구에게 올지 모르거든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허리 건강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서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황금 자세 법칙이든 10분 기적 운동이든 일상 속 허리 지키기든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주변에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허리로 활기찬 매일을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을 20년 젊게 만드는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